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 댓글 답변 드리는 Q&A 98편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10년 전에 암 수술하고 완치가 됐다고 하셔요. 참 다행이신데 그 후에 보험을 새로 가입할 때 이거를 고지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워낙 큰 일을 겪으셨으니까 이걸 고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거 한번 설명드려 보고요. 20년 납 중에 10년 정도 남은 입원비 수술비 특약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해지해야 되나 살려야 되나 고민되시죠? 제 관점에서 설명드려 보고요. 4세대 실비가 할증이 될 때 전체 보험료에 다 할증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시다고 하십니다. 한번 답변 드려 볼게요. 그리고 실비 전환할 때, 계약 전환할 때 다른 회사 상품으로도 되는지 그것도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리모델링 하실 때 참고하시고 방향 잡아 보세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을 리모델링 중입니다. 가입 중 고지사항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 2011년 위암 수술 및 치료 후에 완치된 사항도 고지해야 할까요? 이미 10년이 넘은 일이라 고지하기도 그렇고 고지하지 않자니 혹시 나중에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될까 걱정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고지 의무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거든요. 이게 보시면 3개월, 3개월, 1년, 5년, 5년이에요. 제일 긴 게 5년이다. 우리는 고지하라고 하는 것만 고지해야지 고지하지 말라는 것까지 고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불법이 아니에요. 5년이 지나서 5년 동안 치료를 받은 게 없으면 그거는 특별히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에 암 수술을 하시고 하셨어도 기본적으로 고지는 안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문제는 뭐다? 그때 만약에 다른 보험이 있어서 그 보험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셨으면 A 회사에서 그때 청구를 해서 돈을 받으셨더라도 지금 B 회사, C 회사 가입할 때 그 회사가 그 내용을 알고 있을 수도 있다. 그죠? 왜냐, 그게 전산상에 공유가 돼요. 그게 이제 보험 사기 막아보려고 여기저기서 보험금 청구 많이 한 거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거 확인하려고 사실 만들어 놓은 시스템인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악용되는 거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고지사항 확인하는 용도로 하니까. 보험회사가 그걸 알면 이거 뭐 때문에 했어요? 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 보험회사 따라 부담보든 안 좋은 조건이든 생길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워낙 긴 시간이고 한참 전에 된 거라서 큰 문제 없을 수도 있는데 보험회사가 요구하면 일단 고지는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쪽에서 먼저 말하기 전에 내가 따로 고지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래서 고지하지 않는 것이 위반이 아니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그 말씀 드리려고 일단 가져와 봤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요즘 반값보험료 책과 영상으로 공부 중인데요. 입원비, 수술비 등 특약은 삭제하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현재 20년 납에 10년은 납입했는데 지금 와서도 불필요한 특약은 삭제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딱 부러지는 그런 게 사실 없어요. 제가 항상 확실히 말씀드리는 건 한 5년 정도 미만으로 남으셨다. 납입 기간이. 그럼 5년만 더 내면 혜택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완납하시고 혜택 보세요. 그렇게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한 10년이에요. 10년이면 사실은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10년 동안 보험이 해지가 될 수도 있고 뭔 일이 있을지 모르는 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입원비, 수술비가 실비 특약이 잘 가입되어 있다면 거기서 일단 보장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삭제하셔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보험료가 크게 부담이 안 돼요, 나한테. 그리고 10년 동안 낸 게 너무 아까워요. 그런 상황이면 부담도 안 되니까 그냥 완납하고 혜택을 보셔도 괜찮다라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관점에 따라 다르고. 근데 지금 당장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더 줄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것저것 지금 뭐가 너무 많아서 무조건 줄여야 돼요. 라고 판단이 들면 그러면 해지하시면 되죠. 그럼 삭제하셔도 큰 문제 안 생긴다. 저도 그런 거 가입 안 돼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 볼 테니까 이런 관점 참고하셔서 방향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419편에 심하게 계속 할증되고 보장도 작은 4세대 실비 가입해야 하나요? 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정말 4세대 실비가 3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오르고 9만 원에서 27만 원, 81만 원 이렇게 할증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이거 설명을 드린 게 있거든요. 근데 할증될 때 우리가 비급여 보험금을 많이 타면 다음 연도에 할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때 보험료 전체에 할증이 되는지 비급여만 할증이 되는지 그거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금감원 보도자료 보시면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중 비급여 보장 특약 가입자, 비급여가 다 특약으로 빠졌어요. 4세대는. 급여는 기본 계약이 들어있고 비급여는 특약이다. 이 특약을 가입하신 분은 다 가입하죠, 같이. 보험료 갱신 때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하여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 할증됩니다. 라고 돼 있죠. 급여는 상관이 없어요.
비급여만 할인이 되고 할증이 되고 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시가 있죠. 처음에 가입했을 때 급여가 주계약이고 비급여가 특약인데 5,000원, 7,500원에서 총 보험료가 12,500원이었어요. 근데 그 1년 차 때 비급여 보험금을 130만 원 수령하는 바람에 100% 할증이 됐다. 그럼 할증이 어디 되는 거예요? 보시면 그 다음 연도에 갱신될 때 급여는 똑같이 5,000원이죠. 비급여만 2배 되니까 15,000원으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500원에서 2만 원으로 올랐는데 비급여만 오른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금액에서 계속 또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그 다음 해에 비급여 보험금을 아예 수령을 안 했어요. 그럼 오히려 5%가 할인이 들어가는데 어디서 들어가나요? 요 15,000원에서 5% 할인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본 수준, 원래 7,500원 수준에서 5% 할인이 들어가서 7,150원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2,150원이다. 할인 할증이 매년 리셋된다. 기본 수준으로 다시 원복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니까 드라마틱하게 너무 많이 오른다. 그런 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해하기 가장 좋게 나온 것 같아서 이거 한번 가져와 봤어요. 물론 여기는 연령 증가 때문에 그리고 또 위험률 변동으로 인해서 보험료가 기본적으로 조금씩 매년 올라가는 거 그거는 배제하고 할인 할증에 대해서만 적용한 거 그것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이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5세 어머니 1세대 실비가 32만 원으로 올랐어요. 어떡하죠? 라는 영상을 398편에 만들어 드린 적이 있는데 자, 실비 전환할 때 다른 보험사로 전환이 되나요? 그리고 실비도 다이렉트가 싸나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실비 전환을 이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공식 명칭은 계약 전환 제도 그리고 실손 전환 제도라고도 하죠. 1, 2, 3세대 실비를 4세대 실비로 바꿔주는데 기본적으로 무심사로 같은 회사에서 같은 회사 상품권로 딱 바꿔주는 거예요. 왜냐? 건강할 때 가입한 거니까 그 병력 상태 그대로 심사 없이 4세대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걸 전환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실비 전환할 때는 이 계약 전환제도 이용하면 같은 회사로만 되는 거죠. 다른 회사로는 안 됩니다. 다른 회사로 넘어가고 싶으면 해지하시고 다른 회사 실비를 새로 가입하셔야 돼요. 두 개가 동시에 가입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그래서 해지하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려다 보니까 이때는 병력 심사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지 못하는 과거에 보험금 청구했던 거 그리고 병력, 치료력 그런 것 때문에 새로 가입할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손은 함부로 해지하시는 게 아니에요. 매우 조심하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냥 같은 회사 상품으로 계속 가야죠. 실손 전환제도 이용해서 같은 회사로 실비만 4세대로 딱 바뀌는 그런 방법을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실비도 다이렉트가 싸나요? 이건 뭐냐 실비 새로 가입하실 때 얘기인데 다이렉트가 당연히 좀 쌉니다. 사업비도 적게 들어가고 수수료도 적어요. 근데 어차피 실비보험료 자체가 처음에 가입할 단계 그때까지는 뭐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큰 차이는 안 나더라도 다이렉트가 저렴하죠. 근데 실비를 다이렉트로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거죠. 간편하잖아요. 집에서 가입할 수 있고 또 설계사 굳이 안 만나도 되고 또 설계사 통해서 하려고 하면 실비만 단독으로 가입이 요즘에 안 되니까 다른 거 하나 더 가입하세요. 그렇게 되니까 실비만 딱 필요할 때 실비만 가입할 수 있으니까 다이렉트가 좋은 거지 보험료 차이 조금 나는 거 그거는 뭐 이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새로 가입하실 생각하시지 마시고 가능하면 계약 전환제도 이거 먼저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